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지도조종자 교관 시험 A형 보겠습니다. 23년도 강의고요. 대형 무인기 조종사의 요구 지식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시계 비행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론을 비행을 하던 간에 그 착륙장에서 처음에 이제 기체를 이륙을 할 때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죠. 그리고 완전히 멀리 나가는 촬영용 드론처럼 완전히 멀리 나가는 거 아니면은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비행을 할 때는 뭐 장애물 같은 것들 점검하면서 이 기체의 안정성을 눈으로 보면서 혹시 뭐 좌우로 계속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어딘가로 흘러가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행하는 것을 시계 비행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 비행은요, 사실 절차라는 것이 그닥 뭐 엄청 중요하게 필요하진 않아요. 더욱이 이제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라든지 무선 통화 그리고 이제 비행 성능과 적재 그리고 뭐 이제 비행 원리, 항법 요런 것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제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시계 비행 절차는 필수적인 요구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대형 무인기 조종사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무인기 조종사가 두 가지로 보통 나눠집니다. 내부하고 외부. 내부, 외부 역할이 뭐냐면 외부는 조종기를 들고 직접적으로 비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내부는 GCS 같은 어떤 특정 명령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드론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그렇게 인제 비행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 번이 되겠고요. 인적 요인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바이러먼트 물리적 환경, 리브웨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인적 요인을 나눠 놨는데요. 인적 요인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올바르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조명이라는 부분은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 번이 잘못된 거고요. 정답은 2 번. 자, 인간의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시각의 공간 지각의 제일 중요한 감각은 방향, 회전, 운동, 거리감 등이다. 맞는 말이고요. 추상체와 간상체의 기능 분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추상체하고 간상체는 눈에 있는 세포인데요. 추상체의 역할은 색깔을 보고요. 간상체의 역할은 흑백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과 흑백을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기능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놔서 눈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색을 선명하게, 흑백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에 따라 주시하는 차이가 있다. 주시하는 뭐냐면 왼쪽 눈을 조금 더 왼쪽 눈으로 세상을 좀 더 잘 보시는 분이 계시고 오른쪽 눈으로 세상을 좀 더 잘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발잡이, 오른발잡이처럼 왼눈잡이, 오른눈잡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한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2 번 색채시는 주야간의 시각을 의미한다. 이게 왜 틀렸냐면 색채시는요. 색깔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야간에는 일을 잘 못합니다. 색채시는 주간의 시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 번이고요. 항공법 분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2017년 3월 기존의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시설관리법이 아니라 공항시설법 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분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 번이 되겠네요. 6 번 시카고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시카고 조약은요. 1944년 12월에 아이카오라는 단체에서 제정했고요. 시카고 조약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항공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국제법을 언제 만들었냐? 12월에 만들었고요. 시카고에서 제정을 했는데 12월에 했고요. 45년 12월이 아니라 44년 12월이고요. 52년 12월에 한국은 최초로 제정된 날짜에서 8년 뒤인
52년 1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말소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말소 신고, 변경 신고 이런 내용들은 조종자 때도 나왔던 건데 말소는 15일 이내에 하면 되죠. 그래서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8번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에 효력이 정지되는 상으로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격증명 취소는요. 우리가 이제 면허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년 이내에 효력이 정지되는 상은 면허 정지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것, 즉 취소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취소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정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면허 정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그 드론을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운용을 맘대로 해버린 사람들 혹은 자격증을 원래는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딴 사람들 말을 하는 건데요.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애초에 달성을 못했는데 딴 거기 때문에 아닌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주류 섭취의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6% 미만은 효력 정지 60일이다. 0.02% 이상부터고요. 0.06% 이상 0.09% 미만은 효력 정지 60이 아니라 120이고요. 알코올 농도 0.09% 이상은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맞고요. 0.09% 이상이면은 효력 정지 180일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 조종자의 등록 취소 사유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지도 조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거가 틀렸냐면요. 우리가 면허 취소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드론이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면허 취소되면 우리 시험 다시 보죠. 똑같습니다. 드론 자격증도요. 취소되면 시험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여기 지금 이 선지에 있는 말은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자격이 취소됐는데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증이 복권된다. 자격증을 다시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냥 쥐어지는 것 뿐이에요.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지 자격증이 복권되는 거,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이전 신고라고 돼 있죠. 사용자 혹은 사무실 정비처가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변경 신고고요. 변경 신고하고 이전 신고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경 신고는 사용자의 이제 이름 혹은 회사의 이름, 주소 그리고 이제 드론의 사용 용도 같은 것이 변경되면은 이제 변경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전 신고는 소유자, 그러니까 주인 자체가 바뀌면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경력 증명서 기재 요령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비행 임무별 시간 중 교관 시간은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교관 시간이라는 건데 교관 시간은 지도조종자가 비행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실기 교육한 비행 시간이에요. 이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은 이거는 훈련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비행 시간은 단독 훈련 교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비행 시간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하고
안전성 인증 검사 면제 대상 기체는 최종 인증 검사일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제라고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2번이고요. 이 경력 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시는 교육원에 경력 증명서를 한번 보여달라 하면은 보여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 개선 명령 해당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를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기체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안전성 인증이나 이제 그런 KC 인증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 만든 제작처 그러니까 드론 만든 제작처 그러니까 회사 드론 만든 회사 예를 들어서 뭐 DJI의 기체라고 한다면 뭐 DJI 이런 것들 뭐 이제 헬셀 이런 이제 특정 회사에서 기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검사를 직접 다 받고 드론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안전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거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들로 그러게 되는데 이 정비 자체를 할 때는 제작자가 어떤 목적을 두고 뭐 배선 정리를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FC가 있으면 배선을 이런 식으로 땄다든지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이제 이거를 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만 처음에 드론 안전 검사를 받았었을 때 승인받았던 그 사항들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드론 자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원래 이런 식으로 그 배선이 정리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배선을 이런 식으로 따버렸다 하면은 요거는 애초에 처음에 검사 승인을 받았었을 때 배선 구조하고도 다르고 제작자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설계해 놓은 그 설계 도면과도 다르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는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모터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DC 모터는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브러쉬 또는 회전수 제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 마모가 크죠. 잘못됐고요. 브러쉬 리스 모터는 구동을 위한 ESC가 필요하며 여기까지 맞는데 고속 회전이 어렵다가 아니죠. 고속 회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브러쉬 리스 모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론 사용할 때는 브러쉬 리스 모터 씁니다. AC 모터는 DC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K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KV가 낮아진다는 것은 회전 속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KV가 뭐냐면 KV는 모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보통 여기 위에 프로펠러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펠러가 장착되지 않은 그냥 그 모터 날것 그대로 회전하는 상태를 무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1V 전압을 줬었을 때 모터의 회전수, 그러니까 RPM 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1분당이 아니라 1볼트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1V 전압이 가해질 때 모터 회전수 이게 맞는 말이고요. 16번 배터리 설명 중 종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내부 저항이 작고 무게가 가볍다. 비교적 저렴하다. 요거는 건전지 같은 1차 전지를 말하는 거고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무인 비행 장치에 주로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주로 무인 비행 장치에 쓰는 것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2차 배터리죠. 충전식 배터리. 전해질이 제일 상태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자연방전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현상이고요. 종류가 다른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네요. GPS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 맞고요. 7개가 아니라 4개 이상의 위성 수신하고요. 옳지 않은 거 2번. 시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한다 맞고요.
오차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죠. GPS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 수신을 받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하여 자세의 각도를 계산한다. 이게 IMU 자체의 원리예요. 원리 그대로 적혀져 있고요. 설명 옳은 것은 1번이고요. MEMS 센서는 진동에 굉장히 약한 센서기 때문에 대형 무인 비행 장치에는 쓰지 않습니다. GP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IMU가 아니고요. IMU는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해서 이제 자세 같은 것들을 전부 잡아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론을 컨트롤을 하는 중요한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PS는 위치만 잡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요. 가속도를 통해서 자세 각속도를 측정한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19번 항공교통 업무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별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A등급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 규칙에 의하여 비행해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 교육을 이수한 후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뭔가 그럴싸해 보여요, 말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방항공청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이제 비행 가능하고요. A등급은 어떤 공역이냐면 관제 공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때는 제일 이 드론 항공 관련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공역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이거는 비행 제한 공역이고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금지 공역이고요.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활동의 제한. 요거는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구역이고요. 요 세 개는 통제 공역입니다. 통제 공역. 통제 공역인데요. 자, 마지막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요거는 위험 구역입니다. 범주 자체가 달라요. 통제 공역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항공로 구성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한국에는 38개의 국내 항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국제선 12개 이용, 국내선 26개 이용하는 항공로 가지고 있고요. 국내 항공로만 38개 아닙니다. 안전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서 일정한 폭을 갖추고 있다. 재래식 항공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5에서 50 뉴티컬 마일의 설정 폭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8, 10, 50 뉴티컬 마일의 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국제 항공로는 12개가 있으나 이거는 맞는데 일본, 중국과 같은 인접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직항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갈 수가 없겠죠. 근데 갈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한국뿐만이 아닌 각 국가는 국제항공로 명칭 부여 시 아이카오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 부여한다. 그렇죠. 이게 맞죠. 항공로의 명칭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카오라는 단체의 이제 협의 없이 부여해버리면은 항공로 이름이 막 2개가 되거나 아니면 뭐 한국의 항공로하고 미국 항공로가 이제 이름이 똑같아 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비관제 공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정보구역은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이다. 정보 맞는 말이고요. 조원구역은 G가 아니라 F등급 공역이에요.
정보구역이 G등급이고요. 비관제공역은 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서 항공관제 업무 제공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따로 통제 및 제한하지 않는 공역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이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역 관련된 업무 자체를 이제 선정을 할 때는 비경제적인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이제 주로 따지게 되는데 항공 교통량이 적어서 공중 충돌 위험이 크지 않다.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요. 항공 관제 업무 제공이 비경제적이라 판단돼서 따로 통제 및 제한하지 않는 공역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항공 관제 능력 자체가 미치지 않아서 이제 그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역이 비관제 공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교통량 자체는 아주 적은 게 맞고요. 관제 공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비행기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다니는데 비관제 공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항공기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비경제적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제조 관점에서 수요 요청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수요 요청 분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접 사용을 할 때 드론 자체를 사용을 하는 범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송과 배달, 재난구조와 보안, 취미 레크레이션 요거는 사용에 관련된 범위가 맞는데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라는 것은 서비스 제공 분야예요. 그 드론 자체를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그 드론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의 문제지 수요 요청을 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멀티콥터 프로펠러에 관한 설명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알맞은 설명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력이 커진다. 양력이 커진다고 하면은 프로펠러 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아니면 뭐 양력의 발생이 커지려면은 그 위로 떠오르는 힘 자체가 이제 세진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기체의 급상승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돼 있네요.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물건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프로펠러의 이제 피치값,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아갔었을 때 전진하는 거리, 그 피치값이 커지거나 하는 경우고요. 진동이 커진다. 진동이 커지려고 하면은 프로펠러가 연결이 잘못돼 있거나 연결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프로펠러가 깨져 있거나 혹은 이제 이것도 피치값이 커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알맞은 설명을 고르라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B에 들어가는 내용은 근데 공통적으로 피치값이 커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치값이 커지면이라고 말이 적혀져 있는 것은 일단 두 개밖에 없으니까 1번, 3번은 골라내면 되고요. 프로펠러의 경도가 높을수록 딱딱할수록 양력의 발생이 커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프로펠러의 강도나 경도가 높다고 해서 양력이 커지는 거는 아니에요. 위로 떠오르는 힘 자체는 프로펠러 수 자체가 많아진다 하면은 당연히 커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강도와 경도가 급상승 속도를 줄이는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에 하나여 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했는데 체험과 경관 조망뿐만 아니라 뭐 조종 교육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레저 스포츠 사업에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고 비행 시간이 200시간인 인력 1명 이상. 네, 이거는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경량 항공기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비행 시간에
180시간 이상의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을 받은 인력 1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조종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 당연한 거고요. 조종 교육 증명,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산 평가액이 3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개인은 자산 평가액 4억 5천만 이상이 있어야 되고 초경량 비행 장치 레저 스포츠 사업은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지도 조종자 A형 끝났습니다. 교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종자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법 파트에서 조종자는 안전법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교관은 안전법에다가 플러스 사업법까지 같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A형이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B형에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지도조종자 교관 B형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농업용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안전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을 필히 착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전장갑은요, 이게 조종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의 이제 좀 차이에 따라서 안전장갑을 끼는 경우가 좀 더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아닌 것은 3번. 자, 검사 거부 등의 죄로 인한 징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항공안전법 제73조 그리고 제81조에 의거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3번 보조금 융자금. 이거는 보조금 융자금 나오자마자 옳은 거 고르라 했죠. 보조금 융자금은 외우실 때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4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자가 요금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요금표는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사업 개선 명령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항공기와 시설의 개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만료돼 있는데 만료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개선 명령 사항으로 이제 필요한 건데 만료 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 중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 항공기를 비행한 자, 과태료 내야겠죠? 보험 가입 신고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려는 자, 한자가 아니죠. 하려는 자.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7번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요. 자, 자체 중량이 12kg 이상이고 길이가 7m 이상인 무인 비행선 물어봤는데 12kg 그리고 7m 둘 다 포함 사항은 12kg 이하이고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안전성 인증 안 받아도 됩니다. 12kg 이상이라는 것은 12kg를 포함한다라는 얘기고 길이도 7m를 포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요. 만약 이게 옳은 말이 되려면 이상이 아니라 초과가 돼야겠죠. 여기가 초과라는 말로 둘 다 바뀌어야 됩니다. 8번 데이터 링크 기술을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데이터 링크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 사항이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기술의 연결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뭐 전송거리, 전송률, 그리고 이제 그 전원이 켜져 있어야 연결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수신기 배터리 용량은 사실 중요하진 않죠.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크던 작던 결국에 배터리 꽂아서 연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9번 주요 비행 모드 중 기체에 대한 제어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원모드 브레이크 자동 모드는 이동 제어, 이동을 제어하는 모드고요. 위치를 고정하는 것은 요거는 자세 제어 모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2번이네요. 10번 드론의 통신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다 맞는 말인데 왜 4번은 틀렸냐면 와이파이 통신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간섭의 현상이 발생한다까지 맞는데 자 마지막 지상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발생하면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죠. 지상교신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인공위성의 특징입니다. 인공위성 통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300이었는데 과태료가 4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2번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특별 비행 승인은 두 가지 경우에 받죠. 야간 비행 그리고 비가시권 비행 이 두 가지 경우에 받게 되는데 특별 비행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우리 이제 각각 신청을 할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자, 운용 인력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자동안전장치 장착, 그리고 비상상황 매뉴얼 장착, 그리고 추락 시 충돌 방지 기능이나 이제 GPS 위치 발신으로 그 기체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 요것들은 당연히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에서 꼭 필요한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사항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13번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훈련구역, 2번 위험구역, 경계구역, 정보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훈련, 위험, 경계는 주의 공역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정보구역은 비관제 공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헬리콥터 블레이드 결빙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결빙은 윗면에 발생하는 게 맞고 양력이 상실되죠. 위로 떠오르는 힘이 방해를 받으니까. 열선을 삽입한 블레이드도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왜 틀렸냐면 공기 유동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하강하면 결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아예 반대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해서 자세 각도를 계산한다. 여기에 IMU의 원리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IMU는 기본적으로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 사용하고요. MEMS 센서는 IMU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IMU는 이런 이제 첫 번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제 자세를 잡아주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GPS와 같은 역할을 쓰진 않고요. 각속도를 측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세 각 그리고 자세 각 속도 그리고 가속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측정을 하는 것이 IMU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등급별 공역의 설명이 틀린 거 고르라고 했네요. 자, 쭉 보면은 다 맞는 말인데 G등급이 왜 틀렸냐면 모든 항공기에 교통 조언 업무가 아니라 제일 낮은 등급의 공역이기 때문에 그냥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이 됩니다. 정보 업무만.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를 정보를 획득하는 게 맞고요. 7개 이상의 위성이 아니라 4개 이상의 위성을 수신을 합니다. 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나오네요.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신규 신고에 대한 서류는 지방항공청장이 아니라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TS 이사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소유자가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가 아니라 이전 신고, 소유자 변경이니까 이전 신고. 외국에 배도된 경우 말소해야죠. 기체 못 쓰게 된 거니까.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말소 신고를 합니다. 옳은 것은 3번.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관제 통제 주의 공역 중 국토부 교통의료로 주어가는 비행 승인 받아야 되죠.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공역 비행은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고요. 25kg을 초과하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당연히 받아야 되죠.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는 경우, 요거는 비행 승인 파트 자체에 아예 이제 적혀져 있지 않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 푸르키네 현상으로 밤에는 어떤 색이 잘 보이는가? 푸르키네 현상은 밤에는 파란색이 잘 보이는 현상인데 외우실 때 푸르키네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울 때 푸른색을 키네 해서 파란색.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자, 오른쪽과 왼쪽 눈에 맺히는 이미지 차이를 해석하고 종합해서 3차원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을 양안부등이라 한다. 맞고요. 대상을 바라볼 때 두 눈이 양쪽으로 모이며 거리감을 판단하는 것을 수렴이라 한다. 맞고요.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잠시 동안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암점이 아니라 맹점으로 인한 것이고요. 암점은 왜 발생하는 거냐면 눈에는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추상체가 일하는 영역, 간상체가 일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암점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조종기 조종에 따른 움직임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이거는 사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수직 상승이 아니라 후진을 하죠. 후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삼각비행 중입니다. 옳지 않은 거. 스로틀을 뒤로 움직이면서, 스로틀을 뒤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는데 좌로 하강한다. 말이 안 맞죠?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면 얘는 우로 하강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은 그 실기시험 동작이 지금 이렇게 갔다가 좌로 상승했다가 좌로 하강했다가 다시 오버링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고요.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을 받을 때는요, 이제 이 항공안전법 104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러니까 교육 과목과 교육 방법, 그리고 교관 현황, 교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 장비, 시설과 장비는 이제 이착륙장 같은 것들이 똑바로 되어 있느냐, 장비는 1, 2, 3종 기체 다 있느냐, 그리고 평가 방법, 조종자 비행하는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 계획,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규정, 교육 규정, 이렇게 6가지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상호명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비행 승인에 대해서 제외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고르라 라고 했는데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2kg 이하 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이 맞는 말이고요. 제외되는 범위니까 이거나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량이나 길이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은 이거 승인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체 중량도 그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되고 길이도 허용 범위 내에 둘 다 포함이 되어야만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거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25kg을 초과하면 무조건 비행 승인 받아야 되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 네, 제가 아까 1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행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길이, 무게 둘 다 허용 범위 이내여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장치, 사업은 무조건 뭐든지 신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B형 끝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C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교관시험 C형 보겠습니다. 대형 무인기 조종사의 구분에 따른 역할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 1번. 내부 조종사는 대형 무인기 내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 조종사는 원격 조종기 쓰지 않습니다. 이건 외부고요. 외부 조종사는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 조종기로 조종한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외부에서 원격 조종기로 조종하는 사람이고요. 내부 조종사는 지상 통제소 내에 조종석에 앉아 있는 조종사다. 맞는 말이네요. 인적 요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는 건데, 그 원인들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수행의 증진,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적 요인을 분석한다고 해요. 이 두 가지 내용에 이제 좀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 내용들이 일단 포함이 되고요. 자동화의 정교함은 아예 포함 내용이 아니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유인항공기, 무인기 사고의 인적 에러에 대해 설명이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유인항공기와 사고의 그 인적 에러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과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인간의 실수,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 기계 문제로 인해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기계적인 결함은 현재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은 점점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기계적인 결함이 많았지만 점점 보완이 되면서 기계적인 문제들은 보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유인항공기와 무인기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을 때 인적 에러의 비율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율은 줄어들고 인간 문제로 인한 이제 인간의 오류로 인한 사고율은 늘어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4번 보시면 둘 다 점차 줄어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4번. 자, 무인기 인적 요인 현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현재까지 무인항공기에 탐지하고 피하기는 인간의 눈에 필적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고요. 바로 정답 나왔고요. 알파스 조종 자격으로 민간 관제 공역을 운항하려면 시계 비행이 아니라 계기판 보고 비행하는 계기 비행 규칙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소형 무인기 조종 자격의 신체적 기준은 1종이 아니라 2종 보통 운전면허 딸 수 있으면 됩니다. 인간의 반응 잠재기는 무인기 술기 발전으로 잠재기가 짧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인간의 잠재기이기 때문에, 인간은 학습과 훈련,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만, 학습과 훈련,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만 잠재기가 짧아집니다. 추상체와 간상체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추상체하고 간상체는 인간의 눈, 시각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추상체는 이제 컬러를 보는 애고 간상체는 흑백을 보는 애인데, 당연히 이제 컬러를 보니까 추상체는 주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요. 흑백은 야간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요거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봐볼게요. 간상체 활동 주시간대는 야간이며, 암수능 소요 시간은 추상체보다 짧다 했는데 길고요. 암수능은 어두울 암자를 써서 어둠에 적응하는 소요 시간인데, 간상체가 개수가 훨씬 많아요. 간상체가 이제 조금 더 추상체보다 개수가 많아서 암수능 소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색각의 형태는 흑백이며 간상체는 망막의 주변에 분포하고요. 추상체 색각 형태는 컬러, 해상도가 높다. 맞는 말이네요. 추상체 활동 주시간대는 주간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장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함정 문제죠. 이런 거 잘 골라내야 됩니다. 자,
필요로 하지 않는 비행장치범위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 고르라는 건데 요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4번도 자칫 잘못하면은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틀린 거냐면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무게 기준이 자체 중량이 아니라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삼죠. 최대 맥시멈 이륙 중량.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요. 변경 신고는 용도,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보관 장소가 바뀌었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바뀌면 하는 것이 변경 신고입니다. 보관 목적의 해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어봤네요. 무인 비행선 중 자체 중량 12kg 또는 길이가 7m 이상을 초과하는 거.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거. 무게 기준이나 길이 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은 안전성 인증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9번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네요. 요것도 이제 사실 8번이나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무인 비행선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죠. 거기서 자체 중량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의 무인 비행선 물어봤는데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기체 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이건 안 받아도 되니까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안전 개선 명령 위반 물어봤네요. 1,000만 원 벌금이고요. 2천이 아니에요. 변경 신고 또는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류 첩치 측정 요구 따르지 않으면 3이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은 거 하나 요것이 정답이겠네요.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등록이 필요한 서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2종 보통 운전면허 4번 또는 보통 운전면허 취등록 신체 검사서 요거는 조종자에 필요한 서류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학생들, 아직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격증 딸 때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프로펠러 표기는 0 곱하기 0으로 하며 앞에 숫자는 직경, 뒤 숫자는 피치이다. 단위는 센치가 아니라 인치고요. 저속 비행은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다. 맞는 말이고요. 반대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저 고고. 저속 비행은 저피치, 고속 비행은 고피치. 피치가 뭐냐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았었을 때 기체가 앞으로 나가는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운 기온으로 인해서 배터리 전압은 떨어지니까 70% 이상으로 보관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너무 높아요. 장기 보관할 때는 한 절반 정도나 50%나 보관을 하는 거고요. 대형 무인기 조종사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내부, 외부로 나눠져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산업용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비행장 교통구역은 비행정보구역 내에 D등급 공역에서 계기 비행을 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구역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이제 고르라라고 했는데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방공식별구역에서 평시 국내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방공작전의 평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한식별구역이라고 하고요. 요격기 투입을 하는 경우도 제한식별구역. 영공 방위를 통해서
같은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식별, 위치 결정, 통제 업무를 실시하는 공역은 요게 방공식별구역이고요. 해안선을 따라서 제한식별구역을 설정, 국방부를 관리한다. 이게 제한식별구역입니다. 다른 거 하나는 3번이겠네요. 무인 비행장치에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무인 비행장치 비행 절차, 정비 기록 필요 없고요. 안정장치에 의한 세부 기록지가 아니라 비행 절차, 비행 지역,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운영 인력, 그 기체에 대한 운영 인력을 담은 이제 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계획서, 세부 기록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링크 기술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통신만 되면 됩니다. 수신기 배터리는 드론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 드론 배터리가 작든 크든 통신만 잘 되면 되니까 요거는 관련이 없어요. 자, 19번 항공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산업발전도모. 요거는 항공사업법은 항공기 자체 이제 그 사업법 그걸 말하는 건데 초경량 비행장치 산업발전도모는 이거는 이제 초경량 산업에 너무 극한된 문구죠. 그래서 항공사업법의 목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로그북 작성. 로그북이 뭐냐면 경력증명서 작성하기 전에 이제 쓰는 이제 기록부예요. 비행 기록부. 비행 기록부 작성인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비행 경력증명서 양식은 자유로 하되 이게 틀렸습니다. 비행 경력증명서 양식은 이미 존재하고요. 이제 요게 아니라 비행 로그북, 그러니까 기록부 양식은 자유예요. 경력증명서는 자유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TS 공단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조종자든 이제 지도 조종자든 그 자격 증명을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건데 그 양식이 자유면 안 되겠죠. 모두 동일하게 경력증명서 양식을 동일하게 공통으로 해놔야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승인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비행 모드 중 기체에 대한 제어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원모드 브레이크 자동 모드는 이동 제어고요. 위치 고정은 자세 제어 모드입니다. 사고 보고에 대한 사용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위,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기회 보고해야 되고요. 사망, 중상, 행방불명, 추락, 충돌, 화재 발생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한다. 맞고요. 사고를 일으킨 조종자나 소유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항공안전법상에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가 지방항공청 소속입니다.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IMU 1번의 정의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4개 이상의 위성신호 수신하고요. 빌딩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전파 방해나 이제 그 빌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전파가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 있으니까 효율이 떨어지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쓰면은 안 되겠죠. 적당한 거리가 좋아요. DOP는 뭐냐면 우리가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면 조금 짧게 그렸는데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주 조그맣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을 DOP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을 했었을 때 자, 우리가 GPS로 사람을 찾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범위가 있고 이렇게 큰 범위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라고 해봅시다. 광산구에서 사람 찾는 거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람 하나 찾는 거하고 뭐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이게 쉽죠. 그래서 이 겹쳐지는 값, DOP 값이 작을수록 신뢰도, 이 값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정밀도나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자, DOP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낮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옥토콥터 로토는 이거 쉽죠. 옥토니까 8개겠죠. 자, 여기까지 C형 끝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D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교관 문제 D형 문제 풀이 할게요.
광수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광수용기는 빛 광자, 수용하다. 그래서 빛을 수용하는 물체라는 뜻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눈에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에 있는 세포는 추상체하고 간상체로 나눠지고요. 추상체는 이제 주간에 일을 하는 애, 그리고 간상체는 야간에 일을 하는 애고요.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양이 많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주간에는 추상체 활동 맞고요. 추상체보다 간상체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골렸네요. 간상체의 암수능 소요 시간이 추상체보다 오래 걸린다 맞사입니다. 암수능이라는 것은 어둠에 적응한다, 어둠에 순응하다 라는 의미인데 간상체 세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암수능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추상체의 색각은 컬러다 맞고요. 프루키네 현상으로 밤에 어떤 색이 잘 보이냐? 이거는 외우실 때 어푸르키네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어두울 때 푸른색을 키네 해서 밤에는 파란색이 잘 보인다 골라주시면 되고요.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왼쪽 눈에 맺히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맺히는 이미지 사이를 합성하는 것을 양한 부등이라 한다. 맞고요. 대상을 바라볼 때 양쪽으로 눈이 모이면서 거리감 판단 수렴 맞고요.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잠시 동안 사물이 안 보이는데 이는 암점이 아니라 맹점으로 인한 현상이고요. 암점으로 인한 현상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려면 추상체는 이제 망막의 중심에 서 있고 간상체는 망막의 주변부에 있어요. 그래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일하는 영역이 달라서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야 암점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게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변경신고. 이건 쉽죠. 변경신고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될 건 30. 뭐든지 간에 변경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또 옳지 않은 거 보는데 여기 15일 적혀 있죠.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조종자 증명 취소하는 사항.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면허 정지냐 면허 취소 사유냐라는 거,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격증을 받은 거니까 애초에 운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취소하는 게 맞고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제 요거는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준수사항 위반도 정지되는 경우 있고 주류 섭지 요것도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정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비행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자, 봅시다. 비행장 주변 반지름 3km 이내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는 비행 승인 제외 범위 맞고요. 이착륙장 주변 중심 반지름 3km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는 비행 승인 제외 범위 맞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하 이게 150m. 150m를 참고로 피트로 환산하면 500피트 진짜 고도 AGL이라는 말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이내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 승인 범위가 아니다. 자, 일종 기체는 비행 승인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장치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나왔네요. 신고보다는 100, 조종자 증명 없이 위반한 경우 400, 준수사항 위반은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원래 300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됐고 조종자 준수사항도 200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됐어요.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사업 개선 명령 그리고 안전 개선 명령 위반자는 그냥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징역이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신고 업무 운영세 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사업 변경 신고 변경 나오면은 30 기억한다고 했었죠. 14일 아닙니다. 10번 멀티콥터 BLDC 모터 사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지도 조종자라면 BLDC 모터는 알고 계셔야겠죠? KV는요. 회전수를 말하는 건데 무부하 상태, 프로펠러가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1볼트당 회전수. 회전수가 높다라는 것은 쉽게 잘 돌아가는 말이라고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KV가 높다라는 것은 빨리빨리 잘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대신에 토크 값이 낮아요. KV가 높은 애들은 KV가 낮은 애들은 토크 값이 높아요. KV가 높으면 토크가 낮고 KV가 낮으면 토크가 높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KV하고 토크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게 잘못됐고요. KV가 낮다라는 것은 회전수가 낮다, 약하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ESC도 알아야겠죠. BLDC 모터에 포함되는 변속기가 ESC라는 건데 변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FC에서 PWM 신호를 인가받아 모터 회전수를 제어한다. 맞고요. 모터 최대 소모 전류의 0.5배가 아니라 1.5배 이상의 전류를 허용하는 ESC를 선정을 해야 넉넉하게 전기 걱정 없이 쓸 수 있고요. 전기 이제 그 고전류 누전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에너지를 받을 땐 직류 전압을 받습니다. DC 모터 회전수가 아니라 BLDC 모터의 회전수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옳은 것은 1번. ESC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모터의 소모 전류와 전압에 따라 선택한다 맞고요.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량에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랑은 사실 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모터가 여기 있으면 변속기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대 이렇게 돼 있는데 배터리가 이제 전선 따라서 전류 이제 공급하고요 하는데 모터를 고려하지 않는 ESC를 골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모터의 허용 전류를 생각하지 않고 ESC가 전기를 계속 때려 박으면 모터는 당연히 터지겠죠. 그래서 ESC는 모터의 소모 전류 그리고 허용 전류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그 최대 허용 전류를 고민해서 골라야 하는 게 ESC입니다. 배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옳지 않은 건 2번. GPS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DOP라는 것은 뭐냐면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GPS가 수신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조그마한 범위 그리고 요렇게 큰 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범위가 뭐 광주, 뭐 광산구에서 사람을 한 명을 찾아라 라는 얘기고 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사람 하나 찾아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더 찾기 쉽겠죠. 즉 이 값에 대해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한 정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겹쳐지는 부분 자체를 DOP라고 하는데 DOP 값이 작다. 이 면적이 작다. 면적이 작다. DOP 값이 낮다라는 것은 곧 이 값에 대한 신뢰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크다가 이제 아니라 DOP 값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신뢰도가 낮아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역, 드론 비행 공역 가능 공역, 드론 비행 가능 공역 나오면 G 공역, 맨 아래 공역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별 비행 승인 사항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 시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비행해야 된다. 이거는 특별 비행 승인은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에서만 비행할 때 쓰는 거고요. 금지 구역 비행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조종자나 기체 소유자가 보고해야 된다 맞고요. 사고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만 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중상이란 화상, 열상, 골절,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맞고요. 단 여기서 골절은 말단 부위 골절, 손가락, 발가락, 그런 코뼈, 그런 말단 부위 골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를 실종이라 한다. 실종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를 실종이라 하고요. 이륙 중에 기체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인한 사고는 사고의 범위로 합니다. 사고로 인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망사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안전관리제도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안전개선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장치 30만 원과 들여받고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안전성 인증도 안 받고 조종자 증명도 없이 비행했으니까 요거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3인데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항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위성항법 시스템은 고도 정보의 오차가 적다. 맨 저기 우주에서 쏘는데 오차가 많겠죠. 당연히 방해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이네요. 관성항법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고요. 소형 무인항공기 저가의 맴스 기반 IMU 사용하는 게 맞고요. 위성항법 시스템은 정확한 정보 그래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MU를 통한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한다. 여기 원리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옳은 거 맞고요. 항공보험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가입 후 제출해야 될 서류에 보험 또는 공조의 종류 기재해야 되고요. 보장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요거 대인보험 1억 5천만 원 이상 보험 가입해야 되고요. 사업하려면 당연히 보험 가입해야 되고요. 보험 가입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안으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변경 나오면 30일 기억하라 했죠. 맞네요. 과당 경제가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고요.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서는 약속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규정이라든지 교육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근데 못 지키는 사항들이 있겠죠. 못 지키는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중대한 사항 그리고 예견하지 못할 사항들, 예외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중대한 사항은 이제 사업계획 변경 신고하는 그 사항들하고 비슷하고요. 동일하고요. 예외 사항은 천재지변 같은 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비행을 못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천재지변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드론 카메라 사생활침해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채공성은요. 공중에 그냥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드론의 특성이지 카메라 특성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조종기 조종에 따른 움직임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전진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뒤로 당기면 후진하죠. 수직 상승 운동은 안 하죠. 자, 삼각비행 실기시험 중 조종기 조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스로틀을 뒤로 움직여서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여 좌로 하강한다? 스로틀을 뒤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강을 한다는 얘기인데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면 우로 하강하죠. 근데 좌로 하강하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순서 보면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스로틀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에일러런을 좌로 움직이면서 좌로 상승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좌로 하강이죠. 그 다음에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움직여서 호버링 위치로 이동한다. 삼각이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D형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유형인 E형으로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지도조종자 필기 영역 2형 보겠습니다. 자, 레저 스포츠 사업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업법에 보면은 이제 사업법은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 대표적으로 레저 스포츠 사업, 그리고 이제 사용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기치 대여업 이렇게 이제 세 개로 크게 보면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사업의 사업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예요. 근데 레저 스포츠하고 사용 사업에는 둘 다
조종교육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3번이고요. 다음 중 항공보험에 근거하는 법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이 항공보험이라고 해서 항공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1억 5천만 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정해서 그 가입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항공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대인 관련해서 보상 금액은 1억 5천 이상으로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항공기 대여업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개인 자산 평가액은요. 여기 보면 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7억이 아니라 3억 7천 500. 3억 7,500 이상 이제 자본금이나 자산 평가액이 있으면 개인 자산 평가액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류는 이제 3천만 원의 자본금이나 자산 평가액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항공기 대여업에 관련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 자산 평가액은 3억 7,500이 있으면 되고요. 일단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명의대여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명의대여하고요.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번 요금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적은 요금표를 갖추어 둔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요금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짝지어서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항공사업법 84조 그리고 62조 이 두 개를 체크를 해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며 D등급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구역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조언 구역은요. 항공교통 조언 업무를 제공하는 비관제 공역이고요. 훈련구역은 민간항공기의 훈련구역, 군작전구역은 군사작전을 위한 구역이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구역은 3번의 비행장 교통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 통제공역에 해당되는 구역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통제라는 말이 나오면요. 제한 그리고 금지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제한하고 금지를 찾아서 있는 거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으로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의 공역 1000피트는 미터 수로 환산하면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공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 보면은 150m 미만으로서 이제 비행을 하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제일 낮은 공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G등급 공역이고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 중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자, 위반 사항 틀린 거.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냥 올바른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시계 비행을 한다는 건 사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위반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인적 요인은 인간과 관련 주변 요소들 간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는데 자, 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해요. 사람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그 사고는 사람과 무엇의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느냐, 즉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찾아가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 항공사업법의 목적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이용자의 편의 향상, 경제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 사업 질서 유지는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교통 이용자 보호는 사업법 목적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12번 말소 신고 기한, 이거는 너무 쉽죠. 말소 신고 기한은 15일, 변경은 30일. 그래서 말소는 15일입니다.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사용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양도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공고해야 된다. 지위승계 효력은 신고 접수 후부터 발생된다. 접수 후가 아니라 수리 후죠. 우리 그 사표 수리한다고 하죠.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면은 이제 사직서를 내면은 수리를 해야 정확하게 이제 사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사직서를 낸 거가 이제 정확하게 된 거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신고 접수 후가 아니라 수리 후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프로펠러의 효율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다르게 설명한 거 물어봤네요. 호버링 중 효율이 향상되고 전력이 절약된다 라고 했는데, 호버링 하면요 효율이 떨어지고요 전력이 오히려 더 소모돼요. 그러니까 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한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진 맞습니다. 변경 신고 사항 중 틀린 사항 물어봤는데, 변경 신고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이름 혹은 회사의 이름, 회사 성명, 그리고 이제 또는 주소 또는 명칭, 그런 것들이 바뀐 경우. 두 번째는 기체를 사용하는 용도,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뭐 농업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3번은 보관 장소, 보관처가 변경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경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3번에 보관처 변경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신고해야 돼요. 틀린 사항은 3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응시 자격 중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4종은 이제 수료증이죠. 수료증인데 만 10세 맞고요. 1에서 3종은 14세 맞고요. 2종 취득 요건인데 1종이나 2종 기체로 10시간 이상 비행하면 되죠. 틀린 건 3번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신체 검사서 물어봤는데, 요거는 TS 공단 사이트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 물어봤는데요. 스스로 인식,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율화, 자율지능이 정답이고요. 자동기계는 그냥 기계적인 그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뭐 톱니바퀴나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토스트 기계 같은 거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자동화라는 것은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해서 어떤 간단한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자율화는 이 프로그램과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 AI라고 하죠. 요즘 인공지능.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체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그 배운 내용을 다시 재학습하고 해서 발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이제 자율화, 자율지능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농업용 무인 비행장치 안전사항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안전거리 12m. 이건 조종자 때 시험 볼 때도 나오죠. 안전거리는 최소거리 15m입니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 물어봤네요. 비상착륙 시 이를 정지하지 않고 착륙에 상관없죠. 40m 전진기동 시 콘에서 4m 추가 전진. 전진콘이 있으면 전진콘에서 앞뒤로 5m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전진콘 기준에서 앞뒤로 5m씩 기준 상관없습니다. 정지 호버링 시 90도 회전 후 호버링 콘 위치 수정하고 180도 회전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정지라는 것을 외칠 때는 고도
기수 방향 그리고 위치 다 확인하고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수정하고 나머지 이제 회전 진행하는 것이 맞죠.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 물어봤는데 착륙장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7에서 8초 정도 발목 높이에서 버티고 착륙한다. 이거 잘못했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1에서 3초, 3초 이내로 착륙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4번이고요.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다수의 드론이 군집을 형성했다. 군집을 형성했기 때문에 군집 비행입니다. 드론 해킹 중 스푸핑이라는 해킹 방법이 아닌 것은 드론의 조종을 빼앗아 탈취하는 것. 조종 자체를 빼앗아 탈취하는 것을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하이제킹에서 2번은 하이제킹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1, 3, 4는 스푸핑이라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푸핑은 네트워크 침투를 해서 탈취하는 거고요. 조종 자체를 빼앗아 탈취하는 것을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자, GNSS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보통 이 GNSS, GPS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때는 DOP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DOP를 잘 아셔야 될 게 보통 GNSS는 이렇게 4개 이상의 위성 시스템을 분석을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범위에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4개 위성이 이 겹쳐지는 부분에 드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GNSS인데 이 4개의 위치에 따른 결과값의 오차를 정확하게 DOP라고 해요. DOP는 즉 그래서 오차라는 건데 오차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DOP 값이 DOP가 낮을수록 정밀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2번 보면 DOP가 높을수록 정밀도가 높다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조종자 실기시험 불합격 사항 물어봤는데 이거 좀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만 자, 비행 중에 이제 조종자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교관이나 이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비행 중에 부착물 부품 이탈을 했다는 것은 기체 점검을 똑바로 안 한 거니까 탈락이죠. 배터리 부족으로 배터리 교체했다. 하나의 배터리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중간에 교체하면 안 되죠. 기준 고도는요. 우리가 원래는 기준 고도는 3에서 5m 그 사이 범위로 지정을 하라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기준이 기준 고도를 정했었을 때 위아래로 50cm 즉 0.5m 범위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내가 처음 비행을 했을 때 시작을 3m로 기준을 잡았다면 그 밑에 0.5m 차이 나는 2.5m까지는 합격 범위인 거죠. 3m로 기준을 잡았으면 2.5에서 3.5m 사이까지는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기준고도 2.5m로 비행은 불합격 사항이 아닌 겁니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영상 항법 시스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항법 시스템을 운용을 한다라는 건데 영상을 체크를 하는데 속도 체크는 당연히 어렵겠죠? 아닌 것은 2번 풍향 속도 체크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 2형은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고요. A부터 2형까지 충분히 이제 준비하셔서 교관 시험 보러 가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